네, 뉴욕 증시의 인공지능 랠리가 또 한 번 탄력을 받을지 힌트가 될 간밤이 지나갔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있었는데요.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 실적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5월까지 성적표는 어땠는지 이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연례 주총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임원진에 대한 보상 안건이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오르는 기업, AI 반도체의 중심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가 연례 주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주주총회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은 또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주총은 정확하게 한 31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네, 그냥 속전속결로 끝났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보통은 더 하는데 30분 만에 끝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주들이 질문이 이어진다거나 회사 정책에 대한 비판, 성토, 또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이게 뭐 하루 온종일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특별히 회사 측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회사가 내놓은 연례 보고서 제대로 읽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건 무조건 다 통과시켰습니다. 한 건도 비토하지 않고 회사 경영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목에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길래 이게 다 통과가 이렇게 무난하게 됐을까요? 예,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만든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25년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젠슨 황이 지분이 뭐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이 시장에 어떤 그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특히 사모펀드들, 블랙락이라든지 칼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분을 큰 포션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 주주든 이런 기관 투자든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3,400%가 올랐는데 그것은 뭐 최저가 대비죠. 그다음에 최근 한 5년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수백 퍼센트를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 이의가 없다. 그래서 특히 이사들 후보 12명이 있었는데 전원 유임, 그다음에 회계법인도 그대로 유임. 근데 특히 주목을 끌었던 젠슨 황에 대해서 이 보상금, 성과 보상금 주는 것도 60% 인상, 그리고 그 보상 패키지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 대목은 그냥 이사회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뭐 절대적인 신뢰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에 걸리는 시간은 뭐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전에 뭐 마련된 안에 대해서 마치 그 소련 공산당, 북한 공산당 투표하는 식으로 뭐 전격적으로 거의 대부분 찬성으로 통과됐고요.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제 질의응답, 뭐 그나마 이 바쁜 와중에도 주주들 의견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젠슨 황이 좀 새로운 어떤 신의 마이더스의 손으로서 한 말씀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한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 지금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절대 강자, 경쟁자가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젠슨 황도 경쟁자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AI 칩이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게 지금 엔비디아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이 엔비디아보다 싸지만은 그러나 엔비디아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체 비용 대비 효능을 한 총 가성비는 아직도 엔비디아 칩이 더 높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대목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의 활동이 상당히 뜨겁구나. 그럼 언젠가는 엔비디아도 경쟁에 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시간 후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뭐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한 방은 없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젠슨황 입장에서도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앞서 나서는 것보다도 오히려 중장기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체가 안도감을 뭐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주춤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젠순항을 포함해서 내부 임원의 이제 매도 공시가 있었고 사전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판 게 이제 악재가 됐던 건데 이거 팔아서 혹시 뭐 할 거다 이런 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었을까요? 이 부분도 없었습니까? 그건 뭐 그 얘기 자체는 뭐 그 1급 비밀에 또 개인 사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만 미국에서는 SEC 증권위원회에서 어떨 때에 주식을 언제까지 팔겠냐. 팔기 전에 미리 계획서만 제출하라.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자신이 주식을 팔 때 주가를 띄우는 이렇거나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조작을 막는 일정표를 제시하라는 것이지 그 돈 가지고 어디 쓰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 팔아서 뭘 하겠다 얘기를 했으면 또 주가 받는 게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도 없었고 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총에서의 얘기보다는 주변에서 이 앞으로의 계획대로 지금 CG 그래픽을 보시면요. 젠슨황이 주식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고한 금액이 600만 주인데 이것을 2025년 3월까지 팔겠다 내년 이랬거든요. 3월까지. 예, 그럼 내년 3월까지 파는데 1차 매각을 한 게 72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10분의 1 정도 조금 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약 한 28만 주 더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가가 젠순황의 매도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차 매각의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약 한 일주일 동안 주식을 팔았어요. 그 기간 말 부분에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또 크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젠순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느냐 아니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점상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젠순황은 얼마에 팔았을까? 그게 주당 131원에 팔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31달러에? 예,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1,300달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26달러지 않습니까? 그 젠슨황의 매도 전략만 놓고 본다면 저게 131원이 되면 팔 수도 있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고점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선이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왜 조정을 받았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대목은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게 131달러가 이것이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래에 판 72만 주의 평균 가격이 131달러라는 것이지 앞으로 팔게 될 520만 주의 그 매도 가격은 비공개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 근데 지금 10분의 1밖에 안 팔긴 했지만 혹시 뭐 앞으로 공시한 대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팔 경우에 몇 년도까지 얼마를 사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반드시 팔아야 하겠다는 되는 거는 그런 아니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순환 개인의 어떤 또는 경영진의 매수 매도 이것보다도 물량이 훨씬 더 큰 것은 회사 자체의 자사주 매각이나 자사주 매입이에요. 최근에 애플 같은데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애플 주가 상당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애플이 가지고 있던 현찰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사주를 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주주들의 자사주 매각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잘 되는 회사에 오나마저도 주식을 팔았어? 라는 심리적 요인이 큰 것이지. 이게 고점인가 그런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물량에 뭐 600만 주 가지고 엔비디아 그 세계 최대 대장주의 하나인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라고 이런 심리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젠슨항이 이제 공시했던 것만큼 600만 주를 다 안 팔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을지 공시 앞으로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박사님 이걸 좀 엮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총, 마이크론 실적 이거 두 가지 이벤트가 인공지능 관련 주들의 이제 투심을 어떤 변동을 줄 만한 트리거라고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럼 간밤에 이 이벤트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 투심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엔비디아는 뭐 거의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에 마이크론은 조금 불안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자체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그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하고 관련했을 때 현재 주가가 시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이 올려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고점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목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관전의 포인트인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데도 지금 실적이 내놓지 않습니까? 실적이 3월, 4월, 5월 달인데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 같은 데는 4, 5, 6월 달이라고 해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발표하니까 뭐 하나의 실적 풍향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매출은 66억 달러 매출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더 많이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50%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주 와르르 미끄러졌어요. 자, 이 대목이 시장의 예상, 겉으로 예상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속으로 좀 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AI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예상보다는 뭐 뜨미지근했다. 예상에 부합은 했지만 혹시 좀 폭발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못 미쳤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의 실적. 이렇게 4분기 이게 생각보다는 4분기도 뭐 크게 못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지금 예상치에 겨우 부합을 했다.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겨우 부합을 했다. 부합은 했지만 간신히 부합을 했다. AI의 폭발 장세에 비할 때에는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의견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이런 의견도 일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실적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낸드 플래시하고 반도체 그 DRAM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4분기 실적이 좋아야 될 텐데. 상당히 뜨거워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HBM과 관련한 것도 뭐 엔비디아에 팔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런 새로운 뉴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에 좀 못 미친 실망 매물이 있었다. 이래서 한때
거의 8%까지 떨어지기도 시간을 했습니다. 거래해서요. 네. 사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두 가지 이벤트들, 간밤의 두 가지 이벤트들, 인공지능 관련 투심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은 없었던 거로 뭐 악재에 가까운 것으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기차 기업도 좀 살펴보죠. 한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미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급발진을 했습니다. 잠잠했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의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리비안 하면 기억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때 이 테슬라 대항마로 불렸던 그 기업 아닙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리비안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리비안 관계자들은 좀 습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많이 거예요. 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부서 상장한 지가 뭐 상장이 됐잖아요. 2021년에 상장을 했군요. 벌써 3년이나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때 주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저 리비안 주가가요. 리비안의 지금 최대 주주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리고 포드도 제2대 주주였는데 포드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았었습니다. 한때 대단히 뜨거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픽업 전기차가 나오 이후에 그 폭발적인 장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이 좀 처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가가 떨어진 결정적인 요인이 포드와의 갈등설입니다. 포드라는 회사, 지금 미국의 자동차, 완성차 회사 중에 랭킹 2등 정도 하는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 이 포드가 전기차 전환에 늦었잖아요. 그래서 리비안에 올인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리비안 측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드가 그 지분을 다 팔고 떠났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가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와 리비안이 전기차 공동 개발하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 됐죠. 지분 처분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기차 인기는 또 주춤해졌죠. 그리고 리비안 입장에서는요, 포드의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포드 자체는 아예 전기차 자체에 리비안과 리비안이 밉다기보다도 전기차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주춤해졌으니까 우리 전기차 속도 좀 늦출래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후퇴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비안이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유동성 위기도 왔었어요. 돈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드 못지않은 기업,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은 지금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포드보다 더 앞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50억 달러, 6조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합작해서 만들자. 이러니까 리비안의 유동성 위기가 일거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주가가 50%나 아주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그만큼 폭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전환사채를 대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유동성이 일거에 해소가 되고 전환사채는 앞으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주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리비안의 생명수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하려던 리비안이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목이 아주 좋네요. 폭스바겐이 백기사, 생명줄을 가져온 백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사님, 폭스바겐은 그럼 왜 리비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어떤 이겨보겠다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입장인데 완성차 회사가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 속도 조절, 그다음에 또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차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전환할 때 노사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을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사람이 덜 필요하니까요. 덜 필요한 것도 있지만요. 내연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와 전기차에 필요한 근로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 전문가들은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용이 드는데 아예 일정 부분의 돈을 떼서 리비안과 합작 투자를 해서 전기차에 올인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폭스바겐과 리비아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윈윈 전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간을 훌쩍 넘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